중국은 산샤댐보다 더 큰 세계 최대의 새로운 댐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서쪽으로 약 3,500km 떨어진 티베트 자치구 남단 메도그현, 히말라야 산맥을 흘러온 이 야롱창포강에 중국이 메도그댐 착공을 발표했는데요. 2035년경 완공될 이 댐은 발전량 기준 산샤댐의 3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댐이 됩니다. 이 댐은 바로 국경 너머 인도 아삼주로 흘러드는 브라흐마푸트라 강의 발원부. 인도 입장에서는 댐을 통한 물전쟁이 코앞에서 벌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나일강을 사이에 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분쟁,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의 터키와 시리아 등 댐 건설을 두고 곳곳에서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댐이 전쟁의 대상이 되고 분쟁의 도구가 된 것은 이들 나라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에도 전쟁 속에 태어나고 전쟁의 긴장을 품은 댐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강원도 화천에 전쟁과 관계된 2개의 댐을 찾아 그 속에 담긴 여행과 역사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화천의 댐 여행은 화천읍에서 시작됩니다. 화천읍의 입구를 지키는 회전탑을 지나 우회전하여 북한강을 따라가겠습니다. 8호 산소 백리길 간판이 보이는데요. 총 42km 북한강을 따라가는 아주 아름다운 길인데요. 더운 날씨에도 걷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좀 시원해지면 다시 방문하여 산소 백리길을 걸어봐야겠습니다. 화천읍에서 8분을 달려 꺼먹다리에 도착했는데요. 이름이 좀 특이하죠. 이 다리는 1930년대 일본이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만든 임식 요량이었다고 하는데요. 해방 직후는 소련군과 북한이 38선 북쪽 지역에 설치한 군수 인프라의 하나였다고도 전해집니다. 한국전쟁 초기에는 북한군이 사용했고 그 이후 이 지역을 점령한 국군과 미군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는 일본, 소련, 미국 등 한국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흔적이 모두 남아있는 유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교각은 일본, 철골은 소련, 나무 상판은 미국이 설치했다는 설도 있는데요. 이 인근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지만 완전 파괴는 되지 않았으므로 주변을 점령한 쪽에서 보강 공사를 하여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해지는 설이긴 하지만 이런 다리 이야기가 흥미로운 것은 휴전선 부근 지역인 화천의 현대사가 압축된 상징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옆으로 산소 백리길이 이어지는데요. 이 길은 DMZ 평화의 길 22코스이기도 합니다. 꺼먹다리에서 차로 5분을 달려 딴산 유원지에 왔는데요. 화천댐 아래 캠핑장, 인공폭포와 출렁다리, 자연 물놀이장 등이 있는 여름에 가볼 만한 장소입니다. 여름 가족 여행지로 아주 좋은 장소인 듯합니다. 물이 아주 맑고 깨끗하죠. 계단을 잠깐 올라 출렁다리로 가보겠습니다. 길지 않은 출렁다리인데요. 이 다리를 건너 계단을 오르면 인공폭포 위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 계단을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다리 위에서 보는 모습도 참 시원했습니다. 이 딴산 유원지는 화천댐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데요. 딴산의 인공폭포 건너편 야영장 옆을 따라 좁은 길을 5분 정도 달리면 6.25 전쟁 시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화천댐이 있습니다. 수력 발전용으로 해방전 일제에 의해 건설이 시작된 댐인데요. 그런데 댐 옆에 발전소는 안 보입니다. 발전소는 아까 지나온 꺼먹다리 옆쪽에 있는데요. 댐의 물이 산 아래를 통과해 발전을 하는 독특한 형태, 즉 양수식 발전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댐으로 만들어진 호수가 바로 8호호인데요. 여기서는 8호호를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8호호가 잘 보이는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목적지는 8호호 선착장입니다. 평화의 댐까지 가는 유람선이 운행되는 곳인데요. 정말 고요하고 평화로운 풍경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8호호는 6.25 전쟁 시 8호호 대첩이라고도 불리는 어마어마한 전투가 치러진 곳이기도 합니다. 중공군이 점령해 있던 화천댐의 수공작전에 대비하여 미군이 AD 스카이레이더를 통해 화천댐 파괴를 시도했었는데요. 어뢰를 발사해 결국 수문을 파괴할 수 있었다고 하죠. 이는 역사상 유일하게 호수에서 이루어진 어뢰 공격이자 한국 전쟁에서 어뢰가 사용된 유일한 전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 8.25 전투를 통해 아주 많은 중공군을 물리친 곳이라고 합니다. 8.25라는 호수의 이름도 강이나 지역을 딴 다른 곳과는 달리 좀 특이한 이름입니다. 적을 무찌른 호수라는 뜻의 8.25가 되었습니다. 이 잔잔한 평화는 피의 대가인 셈입니다. 그리고 선착장에서 평화누리호를 타고 평화의 댐까지 갈 수 있는데요.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두 차례 운항됩니다. 역사가 있는 잔잔한 8.25호 유람선 여행, 꼭 한번 해볼 만한 여행입니다. 평화의 댐 선착장에 하선하여 약 40분 정도를 올라가야 하므로 평화의 댐을 구경하기 위한 유람선 이용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호수 자체만을 즐기기 위한 유람선도 충분히 좋은 여행이 될 듯합니다. 화천에는 또 하나의 전쟁 이야기를 가진 댐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이지만 평상시는 아무런 역할이 없는 댐. 이 댐이 일을 하면 모두가 불행해지는 슬픈 운명 속에 역설적인 이름을 가지고 탄생한 평화의 댐. 그 사연만큼이나 가는 길도 먼 길인데요. 화천읍에서도 북쪽으로 산길을 45분 정도 달려야 합니다. 최북단의 최고봉 터널인 해산령 터널을 지나고요. 다시 구불구불 산길을 내려가야 하는데요. 댐으로 바로 가는 길이 공사 중이라 하부 쪽으로 돌아가야 하는군요.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이 보이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큰 평화의 댐입니다. 거대한 문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요. 2018년 당시 세계 최대의 트리가트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통일로 가는 문입니다. 오른쪽으로 빙 둘러서 댐 위쪽으로 왔는데요. 표지석이 마치 북녘을 향해 소리치는 듯한 모습입니다. 작은 스카이워크 위에서 보면 댐이 더 웅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저 경사진 댐 외벽에서 공사를 하는 분들이 있네요. 안전 보강을 위한 덧칠을 하는 듯합니다. 이런 공사 때문에 10월까지 댐으로 바로 오는 길은 통제되어 있고요. 댐 내부의 수위가 아주 낮은 게 보이시죠? 일정 높이가 되면 저기 보이는 수로를 통해 아래로 바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댐의 목적이 북한의 수공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댐은 1986년 서슬퍼런 군사정권 시 국민성금 모금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옆쪽으로 물문화관이 있는데요. 안에 들어가서 이 댐의 건설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의 금강산댐이 완공되면 수공이 우려되므로 평화의 댐은 필연적입니다. 이 근처가 한국전쟁의 격전지였고요. 그
그 격전지 속에 북한의 임남댐과 평화의 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 성금 모금이 이렇게 전개되었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평화의 댐 건설 배경은요. 하지만 추후 밝혀진 사실은 금강산댐의 위협을 정부가 과장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죠. TV방송을 통해 63빌딩이 절반 정도 잠긴다는 덜 검증된 화면을 여러 차례 내보내는 등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을 조장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당시 국민 성금으로 모금된 금액이 약 660억 원, 2025년 가치로 환산하면 약 1조 3,200억 원, 엄청남을 넘어선 무시무시한 금액입니다. 모금 과정의 투명성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금강산댐의 수공 위협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물론 그 뒤 일부의 홍수 조절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고 지금은 하나의 안보 관광지로서의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댐과 호수, 평화 아트파크 등 도시 주위에서는 보기 힘든 괜찮은 여행지인 것은 사실입니다. 댐은 단순한 토목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경을 넘는 강의 흐름을 붙잡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을 막거나 촉발하는 거대한 변수가 되기도 합니다. 물을 지키는 일은 곧 사람을 지키는 일. 세계의 여러 나라에게도 우리에게도 댐 전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댐 여행을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Gormson's travel note.